저는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이거는 위험하다, 손해볼 수 있다, 원금 보장 안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1,584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총 수령액은 1억 6,227만 원이 되죠.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카운트다운 210의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연금, 나쁜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금은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금융회사에 가면 알 수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어떤 것이 적합한지 좋은지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빼고요. 개인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데, 연금을 고르려고 하면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죠. 투자 대상이나 세금에 대한 부분, 또 납입 방식, 해지할 때 페널티, 수령 기간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은 1부에서는 이 세금과 투자 방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납입 방식과 수령 기간에 대한 부분, 3부에서는 수수료와 해지 페널티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세금 측면에서 보면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이 있고요. 연말정산 때는 세액공제는 없지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해주는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있는 거죠. 세액공제 받는 게 좋을까요? 비과세 받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죠. 보통 금융회사에 가면은 자기 회사에서 판매하는, 취급하는 상품이 좋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어떤 연금이 좋은지, 적합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받는 연금은 납입할 때 원금의 16.5% 또는 13.2% 소득에 따라서 이만큼을 공제를 받고요. 연금을 탈 때는 3.3, 4.4, 5.5%를 공제를 받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세에 시작해서 30년 동안의 연금을 붓고 뒤에 30년 동안의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액공제를 1년에 400만 원까지 해주니까 400만 원씩 30년 동안 보면 원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투자기간의 수익률을 연 2%라고 가정하고 수령기간은 연 1%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30년 동안 월 52만 1,900원씩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수령액은 1억 6,227만 원이 되죠. 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은 16.5% 받을 수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13.2%라고 가정하면 총 30년 동안 1,584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대신에 내는 세금은 얼마를 내느냐? 60대에는 5.5%를 냅니다. 총 10년간 내게 될 세금이 344만 원, 70대는 4.4%라서 276만 원, 80대는 3.3%라서 207만 원을 뗍니다. 총 합쳐서 연금 소득세로 내야 되는 돈은 827만 원이죠. 그러면 뭐가 더 많을까요? 세액공제 환급받는 금액이 소득세로 떼는 금액보다 훨씬 많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건 세금으로 떼는 거는 30년 후라는 거죠. 30년 후면 이때의 그 물가를 생각하면 화폐 가치가 굉장히 반 이상 낮아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세액공제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비과세 연금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30년간 똑같은 수익률이라면 1억 6,227만 원 중에서 원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를 비과세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자가 4,227만 원입니다. 이자 소득세가 15.4%죠. 세금 비과세 감면받는 금액은 65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형이 유리할까요? 비과세형이 유리할까요? 딱 여기서 보면 세액공제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연금을 종류를 보시면요, 금융회사마다 다른데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신탁은 대부분 채권형 혹은 일부 혼합형으로 투자를 합니다. 수익률은 연 2%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채권 혹은 혼합 주식형으로 할 수 있고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다 금리형입니다. 이제 연 한 2%대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보험사에서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는데 연금보험은 금리형, 변액연금보험은 증권회사처럼 채권이나 혼합형이나 주식형으로 투자를 합니다. 보통 채권형은 연 한 2% 안팎, 혼합형은 한 3%, 4, 5% 정도, 주식형은 편차가 크지만 길게 보면 연평균 한 8%에서 1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금리형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됩니다. 대신에 수익률이 낮은 게 단점이죠. 근데 만약에 주식형으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대신에 수익률이 높은 게 장점이죠. 연금을 가입할 때 원금 보장이 중요할까요?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쉽게 결정하는 방법은 투자 기간을 보면 됩니다. 연금은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나이가 많은 분한테는 단기일 수도 있지만
뭐 20대부터 한 40대 정도라면 최소한 10년 이상 지나서야 연금을 타게 되는 거니까 장기라고 봐야 되죠. 장기일 때는 무조건 주식형으로 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주식형. 그래서 한 50대 이상 되면은 주식형의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형을 늘려서 혼합형으로 하시고, 또 60대 이상이 되면 그때는 좀 더 안정적인 채권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주식하면 이거는 위험하다, 뭐 손해볼 수 있다, 원금 보장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요, 매 연도마다의 그 등락률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마이너스 29%일 때도 있었고 플러스 31%일 때도 있었고, 5년간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연평균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고요, 10년간 연속 투자한 사람의 연평균 수익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은 이렇게 되고요, 최근 데이터까지 보시면 15년을 연속으로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일 때도 마이너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0년간 플러스 4%의 수익률이 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형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손해볼 위험성은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식형 펀드가 연금 펀드를 가입할 때 아무 주식형 펀드나 가입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를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분야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고 글로벌 지역적으로도 분산 투자하고 다양한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 지수처럼 미국 같으면 S&P 500 지수 같은 지수가 있겠죠. 이 지수보다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펀드를 잘 골라서 연금에 꾸준히 투자하면은 크게 손해볼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물가 인상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연금을 어디에 가입하냐면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에 많이 가입했어요. 금리가 뭐 2%대로 낮아져서 연금을 살 때 보면 타는 돈이 푼돈 수준이 되는 거죠. 선진국은 대부분 연금을 주식형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으로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는 거는 이 금융회사 간에 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회사가 이전되는 건 아니고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되는 연금 요 4가지 한도 내에서는 손해보험사에 있다가 혹은 증권사로 갔다가 다시 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증권사 갔다가 몇 번이든 자유자재로 연금을 이전할 수가 있으세요. 젊은 분들이라면 이런 주식형으로 투자를 하다가 나이가 50대 이상 되면 혼합형, 60대 이상 되면 그때는 채권형,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의 금형,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해서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볼 위험 없이 많은 연금액을 탈 수 있게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2부에서는 연금의 수령기간과 납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